여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낭만과 모험, 그리고 사랑 같은 단어들이 자연스레 떠오르고 내가 좋아하는 밤 산책과도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더불어 한때 여름만 오면 낭만과 희망에 젖어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험과 도전들을 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름이라는 계절의 감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매해 여름은 변함없이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실패로 끝나는 도전들, 결과 없는 노력들, 그런 패배의 기억이 반복되다 보니 한 계절을 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남는 게 없다는 부정적인 감정만 쌓였다. 그래서 더 이상 낭만과 모험, 그리고 희망의 계절이라기보단 조용히 버텨내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이번 여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큰 계획도 모험도 없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다시금 할 만한 열정도 자신감도 에너지도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번 여름도 그냥 조용히 방 안에서 남은 희망 몇 조각을 겨우 움켜쥐고 그렇게 또 하나의 여름을 조용히 완주하게 되겠구나 싶었다. 그 익숙한 흐름 속에서 첫 여름 완주를 읽었다. 새로운 감정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책 한 권이 계절에 대한 나의 감정을 다시금 바꿀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이 책은 무언가를 성취하라고 이루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을 살아내는 것 자체, 그 하루를 끝까지 통과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해준다. 희미하지만 다시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 조금 더 설레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 기분, 아주 오랜만에 그런 감정이 다시 느껴졌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구든 각자의 여름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될지도 모른다. 지나온 여름이든 이제 막 다가올 여름이든 그 계절을 어떻게 보냈고 또 어떻게 지나갈지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시간. 그게 이 책이 내게 조용히 건네는 말이었다. 네, 5월 5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무제 출판사에서 나온 책, 첫 여름 완주입니다. 소설책이고요. 네, 정말 오랜만에 책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네요. 사실상 책에 대한 기록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책에 대한 기록을 하다 보면 저의 감정이 너무나 솔직해지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 날려버렸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스스로 다짐을 하고 이 기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록을 하다가 저의 감정이 너무나 솔직해지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통으로 드러내지 않고 꼭 끝까지 완주해서 공개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 소설책 첫 여름 완주에 대한 저의 기록을 시작할 텐데요. 기록이 시작되면은 여느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 대한 스포일러가 가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포일러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되고요. 민감하지 않다, 수다를 떨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저의 기록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작가님의 첫 여름 완주, 저의 첫 느낌은 아쉬움이었습니다. 아쉬웠던 이유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작품 두 작품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예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떠오른 이유는 주인공이 도시에서 살다가 어떤 일련의 사건 사고를 거쳐서 시골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배경의 유사성, 그 배경지로 가게 되는 상황의 유사성 때문에 리틀 포레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익숙했던 작품은 불편한 편의점 뉴들의 소설들이에요. 그 작품이 생각난 이유는 주인공 손열매가 자신의 이제 돈을 빌리고 도망간 고수미를 쫓기 위해 고수미의 고향으로 데려가거든요. 근데 그 고향 완주에는 수미가 이미 없어요. 근데 수미의 엄마는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의사 일을 함과 동시에 매점을 하고 있거든요. 주인공인 손열매는 수미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수미의 엄마 집에서 살면서 매점 일을 봐줍니다. 그리고 매점 일을 보다가 주변 사람들과 점점 연대해 나가고 스스로 힐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가 전개돼요. 불편한 편의점과 굉장히 비슷하죠. 너무나 비슷한 류의 작품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아쉬웠던 거예요. 제가 김금희 작가님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에요. 김금희 작가님이라면은 뭔가 새로운 공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너무나 성공이 보증되는 공식을 그대로 가져다 쓴 느낌? 그게 잘 못 쓰여졌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잘 쓰여졌고 잘 활용됐고 재밌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어떤 정형화된 공식을 썼다는 것에 있어서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소설 재미없게 읽었다는 건 아니에요. 네,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을 얘기했으니까 너무나 신선했기 때문에 좋았던 점을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형식이 너무나 신선했고 낯설어서 좋았습니다. 형식이라 하면은 이 책을 채우고 있는 글의 전개 방식이에요. 대화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긴 하지만 오히려 대본집 혹은 희극집에 더 가까운 소설집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책은 오디오북에 기원을 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설들은 글로 된 책이 먼저 나오고 성공을 했거나 이슈가 되면 그 다음 오디오북이 나오는데 이건 반대로 오디오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소설책이 나오다 보니까 오디오북으로서 더 청자들에게 잘 들리는 취지로 대화체로서 이제 제작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술 형식의 어떤 이야기 전개보다는 대화로서 딱딱딱딱 구분되는 전개가 더 귀에 잘 꽂힐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독특하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서술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 때는 작가님의 역량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가님의 어휘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고급지고 예쁜 단어들이 속속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대화체로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화체 단어들이 술술술술 나와요. 이걸 구분해서 이 책에 채워 넣은 게 저는 굉장히 섬세하다라고 느껴졌고 더불어서 이 책이 굉장히 입체적인 책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자, 다음 이 책의 결말부와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결말까지 다 읽고 나서 그 결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쉬움이 컸어요. 하지만 그 아쉬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긍정의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왜 아쉬웠는지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쉬웠던 이유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결말이 제게 있어서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야기가 있는 컨텐츠, 특히 소설로 만들어진 이야기 열린 결말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닫힌 결말을 선호해요. 확실하게 이제 결말을 맺어주고 떠먹여주는 거, 그런 것들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인물들의 결말이 열린 결말로 끝나다 보니 아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결국에는 아쉬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쉬웠다 보니까 또 제가 김금희 작가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왜 다 모든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열린 결말로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구나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열린 결말을 했다 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이웃사촌들의 내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결말을 맺을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네 삶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소설 속 인물들의 결말을 맺는다는 건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들의 결말, 이들의 내일을 이 소설 안에서는 표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소설 속 인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된 열린 결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고 나니까 이 열린 결말에 대한 해석이 아쉬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소설을 채우고 있는 형식, 즉 희극에 가까운 형식이 이 소설로 하여금 마치 시즌제 드라마나 시즌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더 강하게 줬어요. 앞전에서 예를 든 리틀 포레스트가 생각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책 제목 역시 첫 여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시즌제 드라마나 시즌제 어떤 영화가 생각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시즌이라 할 수 있는 이 첫 여름 완주에서는 결말이 맺어지진 않았지만 제 예상, 제 기대가 맞고 또 이뤄진다면은 여름, 가을, 겨울, 봄 쭉 이어지는 이야기 안에서는 뚜렷한 결말이 맺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해 봅니다. 근데 정말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읽혔다는 것은 그만큼 몰입이 잘 됐고 또 속도감 있게 읽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었다라는 방증이라는 거예요. 극찬입니다. 자, 극찬을 했으니까 다시금 아쉬웠던 점을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책 굉장히 속도감 있고 빠르게 읽고 재밌게 읽혔는데 그만큼 어쩌면 가볍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 주제들, 사건들을 톡톡톡 건드려 주는데 그 흥미로운 사건 요소 주제들을 깊숙이 파고들지 않아요. 그게 저는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혹은 대두되어야 할 때 그 사회 문제를 건드리고 다루는 작품이라면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다뤄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은 그냥 툭 건들고 치고 빠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밌게 읽히는 것 같기도 해요.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지점이 아쉬웠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책은 잘 읽혀야 좋잖아요. 어쨌든 재밌고 잘 읽히면 좋은 책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아예 안 건드는 것보단 좋은 거니까. 이렇게 아쉬운 점을 얘기했으니까 다시금 좋았던 점을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표지 디자인 정말 좋습니다. 네, 저는 이 배송 중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오긴 했지만 표지 디자인 정말 예뻐요. 소장하고 싶게끔 만드는 디자인이고요. 더불어서 시리즈화 되면은 차곡차곡 모으고 싶게끔 하는 디자인이에요.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이 말이죠. 이것 역시 천재 국민 배우 박정민의 역량이지 않을까. 박정민 대표님의 역량에 대해 극찬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디자인 때문에서라도 다음 이어지는 듣는 소설 시리즈 작품들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다음 듣는 소설은 어떤 표지 디자인을 가지고 나올까 말이죠. 아마 이게 규격화돼서 나올 것 같아요. 두께는 모르더라도 규격화돼서 쭉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만큼 저로 하여금 저의 책장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싶게끔 하는 출판사의 책이 되지 않을까 감히 예견해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저의 감정보다는 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은 이제 저의 감정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소설 첫 여름 완주를 읽고 나서 든 저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설 작품들은 늘 이런 시간이 오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솔직해져서 결국에는 다 드러내고 지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소설은 솔직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소설이라는 작품들은. 그렇기에 제가 그 어떤 이야기 컨텐츠보다 소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해지기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서두가 길었는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이 책은 작가님, 그리고 이 소설 속 등장인물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사인 무제출판사 대표님, 박정민 대표님까지도 완주라는 행위와 말을 굉장히 따뜻하게 독려하고 응원하고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완주만 했으면 됐다. 그걸로도 충분하다. 잘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따뜻함, 따뜻한 마음, 따뜻한 응원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전달해서 이 책도 좋고 대표님의 마음도 좋고 작가님의 마음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따뜻함으로 느껴지는 순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불편해졌다는 거죠. 특히나 성공한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처럼 다가오니까 그냥 더 값싼 동정, 위선처럼 느껴졌어요. 분명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꼬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굉장히 베베 꼬였어요. 네. 더욱이 어느 순간부터 완주라는 그 행위, 완주라는 말에 있어서 그리 좋지 못한 인식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 책, 그리고 이 책의 작가님, 또 대표님까지 완주라는 단어를 직접 쓰면서 저에게 건네니까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한테 완주라는 행위가 패배의 기록이거든요.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냈을 때 정말 잘 해낸 사람은 내가 이겼어. 내가 1등 했어. 내가 뭐 따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버텼고 그냥 시간만 보낸 사람들은 완주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완주한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요. 또 저 역시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완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두터워졌고 그 두터워진 과정에서 완주를 하면 행복하다. 완주하고 행복하세요. 라는 말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완주했다고 뭐 하나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달라졌던 적도 없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또 완주나 하래.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성취의 경험이 쌓이고 그 한 번 쌓인 성취의 경험이 계속 성취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완주만 해도 행복해요. 라는 말을 쉽게 건네는 것이 아무리 완주를 하고 해도 단 한 번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또 한 번 완주나 하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처럼 또 값싼 동정처럼 들리는지 생각해 봤을까? 라고 반문하고 싶어지는 감정이 들었다. 네, 진짜 꼬여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꼬였는지 언제까지 완주나 할지 부럽네요. 한번 성취한 사람들은 그 성취가 성취를 낳고 그 성취의 성취가 성취를 낳고 성취가 성취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조금은 설렜습니다. 그래 한번 이번 여름 한 번 더 완주해보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긍정 한 스푼 넣어서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여기까지가 저의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좋은 소설인 거예요. 누군가의 감정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게 하는 소설이라는 게 그 의미와 해석이 다소 어두운 지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얘기했잖아요. 저 이번 여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긍정적으로 완주해 보겠다고. 네,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하고 이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여름 완주는 가볍게 읽히지만 그 끝에 남는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은 소설이다. 다정한 말로 누군가를 응원해주는 책이지만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원이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진 않을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현실의 무게를 더 짙게 떠올리게 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위로의 책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있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들에게 한 번쯤 지금의 계절을,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다. 네, 여기까지 저의 이 소설 첫 여름 완주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의 정말 많이 부족한 기록 끝까지 완주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특정 버튼을 눌러 저의 기록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